자, 오늘 방송은요, 소방님의 사연, 남자분이시고 35살의 회사원이신데요. 남사친 문제로 싸워가지고 헤어진 케이스입니다. 남사친을 만나는 거 쿨하게 인정을 해줘야 되냐? 여러분들이 여자분이시라면 여사친을 만나는 거 쿨하게 인정을 해줘야 되나? 그런 문제를 한번 논해보도록 할게요. 예. 여자친구는 주변에 남사친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도 여사친이 많은 편에 속하였기 때문에 처음엔 프리하게 남사친을 만나는 것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하지만 남사친과 단둘이 만나서 술을 마시는 도중에 연락이 안 되는 것과 회사에서 회식 중에 취한 동료에게 맞아 다쳐 들어오는 것 등 술을 마시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술과 남사친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더라고요. 애초부터 이게 말이 되는, 진짜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사람 참 성견지명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당연히 남사친 만나라고 프리하게 놀아주고서는 왜 단속합니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너 남사친 만나는 건데. 남사친을 만나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길 거라는 거 생각 안 하셨어요? 예, 술을 먹다 보면은 당연히 취해서 여러 가지 불상사들이 일어나죠. 여러분들 술집 운영을 한번 해보세요. 술집 운영하면 어때요? 아주 뭐 난장판을 벌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경양식집을 운영을 하는 것과 술집을 운영하는 거는 확실히 다르다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시겠죠. 술을 먹으면 원래 인간들이 개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이성을 잃잖아요, 인간들이. 주사를 부리게 되고. 술을 먹게 내버려 두는 행동이 너는 주사를 부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이걸 법적인 용어로는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돌을 갖다가 육교 밑에서 떨어뜨리면 지나가던 차들이 맞을 수 있겠다라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선 던지는 거잖아요. 나는 어떤 특정 자동차나 사람을 해야 할 목적은 아니었지만 이 큰 동물덩어리를 갖다 육교 밑으로 떨어뜨리면 그 밑에 지나가는 차들이 맞을 수 있겠다라는 예견 가능성이라고 해요. 법적인 용어로는. 예견 가능성이 있는데 나는 에라 모르겠다라고 행동을 하는 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나 재물손괴가 되겠죠. 당연히 그런 문제가 예견 가능한데 그걸 갖다가 그냥 방치를 하는 거죠. 그래 놓고서는 너 잘못했으니까 죄값을 받아라. 이런 행동 하시면 안 됩니다. 장거리지만 힘들어하지 않고 내려와서 저와 좋은 시간을 보내주는 모습, 또 꼼꼼하게 세심하게 결혼을 함께 준비하면서 짜증은 많이 부렸지만 모든 게 귀엽고 사랑스럽기만 하였습니다. 결혼을 기다리던 중에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결혼식을 가을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또 지역 간 이동도 조심스럽다 보니까 만나기가 어렵더군요. 그리고 어느새 저만 여자친구에게 밥 먹었어? 오늘 뭐 했어? 등 하루를 묻고 있는 여자친구는 이게 그런 것도 묻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나빴나요? 그러던 중에 일이 터졌습니다. 여자친구가 SNS 등에 저의 흔적을 지우고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어 라는 글귀를 카톡에 남겨놨더라고요. 전 기분이 좋지 않아서 물어봤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 그랬더니 내가 SNS는 내 거니까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신경 꺼라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는 못 만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해서는 안 될 말이지만 제가 여자친구에게 타라고 했던 차를 한 대 줬대요. 예. 이 남자도 지금 착한 남자 신드롬에 걸렸나 봐요. 여자친구에게 타라고 차를 한 대 줬대요. 비싼 차는 아니었지만 현재 처남이 될 사람이 이 차를 타고 있어서 차도 당장 가져다 놔라 라고, 다 정리하자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이거 진짜 끝내자고 얘기를 한 거겠죠? 근데 이 이야기를 하자마자 장인어른에게 다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당연히 이야기가 들어오죠. 아니 처남이 타고 있는 차를 갖다 돌려주라 그랬는데 장인어른 귀에 이게 이야기가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남자는 진짜 나는 이거 정말 이 남자는 헤어지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솔직히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이건 너무 심해요. 아니 이런 얘기를 처남이 타던 차를 갖다가 내가 돌려달라고 했는데 헤어졌으니까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걔네 집안에 이야기가 안 퍼져나갔다? 장인어른에게는 비밀로 해야겠다? 그러면 타던 차가 없어졌는데 뭐라고 해야 돼?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다음날 장인어른에게 전화를 드려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대.
미쳤나요, 이 사람은? 차를 돌려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아직까지 돌려주시진 않으셨대요. 미쳤어요, 미쳤어요. 이건 이런 사람을 믿고 내 딸을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데, 여자친구에게 찾아가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지만 자기를 헤어졌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충격이 크겠죠. 결혼을 앞두고 이게 뭔 행동입니까? 제가 얘기했죠. 여자 한 명이 마음을 돌리는 건 어려운 일은 아닌데 거의 성공률은 80% 90% 정도 되거든요, 제가. 근데 집안이 전체가 알면은 제가 손을 못 댑니다. 걔네 부모님까지도 이렇게 다 알게 되면 제가 제외 못 시켜드려요, 이거는. 전화도 당연히 차단됐고요. 저도 저였어도 이 사람 안 봤을 겁니다. 카톡만 하고 있는데 너무 답답해서 나는 만나서 이야기하기까지는 헤어진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미친 소리를 하고 있네요. 자기가 헤어지자고 해놓고 차까지 돌려달라고 해놓고서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 이제 카톡도 차단하겠다고 연락을 하지 말자네요. 이대로 뭐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상이 너무 힘드네요.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죠. 본인이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럼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떤 파급력이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지. 이건 너무 심하신데? 지금 마음은 너무도 제외를 하고 싶대요. 아무튼 여기까지 다 읽었고요. 첫 번째, 이걸 그냥 읽고서 우리가 웃고 끝내면 안 돼.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야 돼요. 이걸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배워야 돼요.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남사친을 만나거나 여사친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쿨하게 인정을 해줘야 되는 문제인가? 한번 고민을 해보시죠. 많은 남자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원하는 것은 웬만하면 다 해주려고 하고 자기가 불편해도 참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게 되게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착하고 매너 좋고 뭔가 되게 젠틀해 보이잖아요.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자기가 착하고 참고 노력하고 인내하고 이게 마치 이 세상에선 미덕인 것처럼 우리가 배우거든요. 근데 이런 행동이 굉장히 인간관계를 망치고 연인관계를 망치기 위한 아주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 됩니다. 왜 그러냐? 여자들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자들이 원하는 것은 단지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뭔가 확실한 남자친구의 태도이지. 여러분들이 여자친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다 봐주고 다 퍼주고 호구 같은 남친, 병신 같은 남친이 있는 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 믿음이 안 가겠죠. 신뢰가 안 가고. 뭐가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한 배에 탔어요. 이 남자가 선장이야. 근데 남자 선장이, 아니 이 배에서는 어떤 룰이 있고 첫 번째 룰, 두 번째 룰, 세 번째 룰 뭐 이런 것들 정해놓고 그 룰을 지키고 그 룰 안에서 생활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선장과, 아니면 무조건 다 나는 사람 좋은 선장이니까 우리 배에서는 그 어떤 행동을 해도 다 봐줄게요 라고 얘기하는 선장과 어떤 게 더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마냥 봐주면 좋을 것 같아도 아무데나 똥 오줌 싸고 사람을 그 안에서 패고 집기를 부시고 요 배 말고 저쪽 배에 갔다가 한 1년 있다가 올게요 라고 얘기를 해도 바보같이 응 그래 아이 나는 뭐 널 믿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만히 있는 선장을요, 그 배가 안 돌아가잖아.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좋아 보이죠. 순간적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배가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런 배는 운영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배는 오랫동안 멈춰 있거나 침몰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배를 관리하면서. 그런 배를 아무도 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라는 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한 배를 탄다라는 얘기는 서로 간에 룰을 만들고 서로가 그 룰을 지키면서 같이 해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갖다가 무작정 다 봐주고 사람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마치 이 세상에 그렇게 하는 게 마치 미덕인 것처럼 표현을 해요. 어린 거예요, 어린 거.
여러분들도 봐봐요. 지금 회사를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회사에서 어떤 룰을 가지고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은 돼, 이런 룰을 가지고 있으면 그 법에만 맞게만 행동을 하면은 사실 내가 안정감을 느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이 회사에서는 이 내규가 10가지가 있는데 그 내규 10가지 안에서만 행동하면 나는 여기 안에서는 편안하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정말 좋은 거예요. 딴 게 좋은 게 아니라. 거기에서 그 룰을 지키면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죠. 근데 이게 아니라 알아서들 잘하세요. 우리 회사 들어오신 분들 다들 상식도 있으시고 뭐 머리도 뛰어나신 두뇌를 가지고 계시죠? 다들 알아서들 눈치껏 잘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당신 사무실에 집기를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혼내는 거죠. 내가 뭘 하면 혼난다라는 게 정해져 있어야지 그 회사를 다니는 거지. 아니 뭐만 하면 안 된대? 그 사장 감정에 이거는 안 되는 문제인데 그렇게 하는. 아니 그게 룰을 정해놔야지 안 되는지 되는지를 알고서 걔네들이 지키지. 그런 회사를 어떻게 다녀요 상식적으로. 이러면은 감봉이에요. 회사 잘려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회사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하는 행동이 딱 그런 거예요. 룰을 가지고 있지 않고 괜히 그런 문제로 계속 시비 걸고 너 이러면 회사 나오지 마. 야, 차 줬지? 차도 가져와.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회사에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다녀. 내일 아침에 잘릴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 회사는 안 다닙니다. 이 남자가 하는 행동이 그런 행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연애 상담한 지 한 11년, 지금 12년 정도 되어 가는데 진짜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대부분 쿨하게 넘어가 주다가 이게 눈덩이처럼 이게 막 커져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응? 큰 사건이 터져 가지고 그때 헤어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애초에 룰을 정해서 안 됐다고 했으면 됐을 문제를 갖다가 마치 그냥 방치를 하고 눈덩이를 굴려서 덩치를 키우듯이 문제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방치하다가 나중에 뒷수습을 하려는 행동을 하니까 당연히 싸우다가 헤어지죠. 제가 이 룰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으면 제가 룰을 정해 드릴게요. 제가 경험상 되고 안 되는 부분을 갖다가 제가 딱 정해 드릴 테니까 이것대로만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의 연인이 남사친이나 여사친 1대1로 만나는 거 허락된다 안 된다? 절대 허락하지 마라. 여러분들 그냥 룰이라고 생각하시고 지키시면 돼요. 왜? 당연히 1대1로 만나다 보면은 걔네들도 언감생심이라고 해서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맡기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잖아요. 1대1로 만나면은 마음이 없던 놈들도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못 믿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1대1로 만나고 그런 것 자체도 걱정하는 것도 싫고 일단 애초에 그런 문제를 갖다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싫어하는 문제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이성하고 1대1로 만나면 좋아요 싫어요? 당연히 싫잖아. 이걸 허락을 해 믿고 안 믿고의 문제로 이걸 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다가 얘가 술이라도 한 잔 먹겠다고 하면 그때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할 거예요? 애초에 허락을 해주지 마십시오. 술을 먹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1대1로 그 남자랑 그 여자랑 1대1로 먹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괜히 술 먹는 거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요. 그 사람을 1대1로 안 만나기만 하면 술을 먹든 안 먹든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자, 두 번째 기준 세울게요. 연락은 남사친하고 여사친하고 연락은 해도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 남사친하고 여사친하고는 연락하는 걸 허용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규칙을 정하려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 되고 행위에 대한 규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들 죄형법정주의라고 하죠. 제가 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지만 법 규정을 만들려면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 되고 상대방에게 어떤 특정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걸 구성요건이라고 해요. 법적인 용어로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하는 행동에 대한 구성요건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처벌. 근데 이제 그 사람하고 연락을 해도 된다라는 거는 내가 먼저 연락을 하든 내가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연락이 오게 되면 나도 어떻게 보면은 인간관계를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 여러분들이 뭐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뭐 학교를 다닌다든지 그러면은 아니 어떤 사람이 연락이 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대답 정도는 해야 되잖아. 그럼 내가 연락을 하게 되는데 내가 그 사람하고 카톡이나 전화로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나는 헤어지는 거예요? 그런 규정을 만들 수가 없잖아.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요. 무조건 연락하면은 헤어지는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안 헤어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규정엔. 공평하게 규정을 갖다가 딱 만들면. 아니 이런 규정을 만들면 안 헤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은 허용을 해 줘야 돼요. 다만 연락을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만나는 건 금지예요. 만나는 건 절대로 금지입니다. 1:1로 만나는 건 절대 허락이 안 돼요. 그 연락을 통해서 뭘 해도 상관은 안 해요. 핸드폰 들여다보지도 않을 거고 연락은 아무도 뭐 연락을 하는 것 같다가 하나하나 다 신경 쓰다 보면은 본인 제대로 된 삶이 못 살거든요. 감시는 절대 하지 않으시는 게 맞아요. 어차피 꼬리가 길면 잡히게 되어 있으니까 내버려 두시고요. 연락은 해도 된다. 다만 1:1로 만나는 건 절대로 허락이 안 된다. 이렇게 규정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웬만해서는 이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예. 그렇게만 딱 정해 놓고 있으시면 돼요. 예.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여자분이 뭐 SNS에서 본인 흔적을 지운다는 게 아니 이게 사실 뭐 어떤 의도로 이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떻게 알아요. 남자친구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들었다가 저런 마음이 들었다가 하는 게 원래 여자거든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표현을 하는 것도 침해를 해도 괜찮나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의 생각만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아, 저 여자 진짜 예쁜데 아 진짜 저 여자를 한번 잡았으면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강간죄로 처벌받나요? 사람의 생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표현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그건 자유롭게 내버려 둬야 됩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헌법으로도 보장을 해놨던 게 기본권이에요. 인간의 기본권. 이 남자친구라고 해서 이 기본권을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면 강요죄가 돼요. 이거 말이 안 되는 행동. 이건 범죄예요, 범죄. 여러분들. 이건 형법으로만 해도 이거는 할 수가 없는 행동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했지만은 제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결혼을 하고 서로 상견례를 하고 서로 결혼을 하기로 한 상황에서는 말조심을 하셔야지. 이러는 과정에서 본인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집안끼리 반대 의사가 나오면요. 구제해 줄 수가 없어요. 내 딸의 아버지였으면 이 결혼은 죽었다 깨어나도 허락을 안 할 겁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에게 보내고 싶진 않아요. 당연히 불행하게 만들기 뻔하니까. 자, 일단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고서 항상 느끼셔야 되는 거는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20살 먹고 나이가 드셨으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착한 사람, 나쁜 사람으로 구별줄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나쁜 일도 많이 해오셨고요. 나쁜 일은 한다고 해가지고 뭐 법적으로 크게 문제되는 일 아니었으면 처벌도 안 받아요. 항상 여러분들이 착한 행동을 한다고 믿고 싶으세요? 유아적인 생각을 하실 거면요. 인간관계에 큰 문제가 생기실 겁니다. 성인들의 세상에서는요. 여러분들을 어린애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